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 3교대로 정말 쉼없이 일했다. 그래야만 하는 집안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유는 없었다.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잠들기 바빴고, 일하면서 행복하지도 않고 적성에도 맞지 않아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아빠의 수술비, 어머니의 카드빚,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고 나서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지만 통장에 남은 돈이래봐야 고작 500만 원.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근처에서 술 한잔 하고 있으니 시간 되면 오라고 해서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교대주였기에 평상시보다 쉬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야간에 근무 시작하니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튼 그 언니와 거래처 남직원과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다른 남자 하나가 뒤 늦게 합류하게 된 거예요. 여기 분위기 좋다. 생고기 집에서 시작한 술자리는 우리 의지와 다르게 점점 남자들의 주도하에 2차,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인사불성의 고주망태가 되어가는 나 스스로를 느꼈지만 가늘게나마 남은 이성을 부여잡고 힘겹게 버티며 3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죠. 그 언니와 거래처 직원은 언제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처음 본 순간부터 나에게 이성으로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란 다 똑같다니깐. 암튼 신나서 노래 부르고 난리치는 와중에 막걸리가 부대껴 화장실 가서 몇 번 토를 하며 왔다 갔다. 이미 살면서 겪은 한계치를 뛰어넘은 상태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영원할 것 같던 3차 노래방이 드디어 끝나가던 분위기가 되었고 그 틈에 그 남자가 조용히 다가오는 거야. 나는 술기운을 못 이기고 노래방 의자에 기대어 축 처져 있는데 어느새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술 많이 취했냐며 시원한 물도 챙겨주고 집에 바래다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생생히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암튼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고. 괜찮아요? 뭐 마실래요? 라는 질문을 들으며 처음 본 그 남자가 마치 날 여친처럼 정성껏 챙겼어요.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나를 부축하고는 낑낑대는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다음날 늦게 일어났는데 그 남자랑 함께 있는 거예요. 잘 잤어요? 라고 물으며 웃고 있더군요. 저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은 상태였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가볍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 박해일님과 싱크로율 90% 정도로 외모도 어느 정도 되고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한 사무직 남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가지고 있던 상태라 더 호감이었고요. 자주 카톡도 하고 몇 번의 데이트로 금세 친해졌어요. 무뚝뚝한 사람이 절 배려해 주려는 것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썸만 타다가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셨는데 민정 씨나 민정 씨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꿈에서도 민정 씨가 나오고 밥 먹는데도 민정 씨가 생각나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자꾸 민정 씨가 생각나요. 근데 민정 씨보다 8살이나 많아서 옆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민정 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우리 사귈래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작은 엉망이었지만 나랑 모든 면에서 너무 잘 맞아 좋았고 여자 위 할 줄도 알고 저를 소중히 대해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저한테 헤어지자.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라는 말을 수 없이 되풀이했고 그럴 때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오빠를 붙잡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술 깨면 자신은 그런 말 했다는 거 전혀 기억 못하고 왜 내가 너랑 헤어지냐,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헤어지냐는 등 늘 이런 생활이 반복됐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오빠랑 간단히 술을 한잔하고 자신의 집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좀 더럽다며 데리고 간 집은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애써 깨끗하네 하며 앉아서 간단한 안주에 같이 술을 한잔했어요. 그러다 피곤해서 잠들어 버려 그 사람 집에서 한번 잠들고 난 후에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그 집을 들락날락거렸어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첫 남자였지요. 23살이란 나이에 제대로 된 연애는 처음이었으니깐요.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라 뒤 늦게 일어나서 집 청소를 좀 해볼까 하며 온 집안을 뒤집은 날이 있었어요. 솔직히 집이 너무 더러워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까 하다가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며 서랍을 정리하는데 좀 커다란 박스에 사진과 편지가 여러 통 들어있더라고요. 읽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전 여자친구가 쓴 편지 같아 궁금해져서 열심히 정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여자친구가 쓴 편지가 맞는데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편지였어요. 둘이 한 3년 정도 연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도중 34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처음엔 뭐지 잘못 썼나 하고 넘겼는데 아무리 편지를 읽고 또 읽어봐도 느낌이 쎄했어요. 쓴 날짜가 작년이면 그 사람 나이가 35. 결국 온 집안을 뒤지다가 오빠 여권을 발견해 봤더니 저랑 띠동갑이 맞네요. 화나진 않았어요. 그냥 그동안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거 보고 오빠한테 연락해서 할 말 있으니까 일 끝나고 보자고 했더니 왠지 직감한 눈치더라고요. 밖에서 보자고 해서 밖에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어요. 나한테 숨긴 거 없냐고. 말해야지 하다가도 말하면 제가 떠날까봐 말 못했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싫으면 가도 된다고 하길래 싫은 거 아니라고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잘 풀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갑자기 좋은 코스 요리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직감적으로 아 프로포즈인가 하고 들뜬 마음으로 도착하고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을 먹던 도중이었어요. 저를 부르면서 고백하고 싶은 게 있다더군요. 그러더니 남친이 탈모라고 고백을 했어요. 눈치 없이 여태 가리고 다니고 숨기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터놓고 보이고 싶다며 위에 가발인 줄도 몰랐던 그 가발을 살짝 뜯더니 감쪽같지 이러는데 정말 솔직히 당황스럽고 동시에 정 떨어지면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 비싼 요리가 프로포즈가 아닌 탈모 고백을 위한 입막음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왜 그리 복잡 미묘하면서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던 걸 생각하니 너무하게 느껴지대요. 사귀기 전에는 모자를 자주 쓰고 나와 벗은 건 못 봤어요. 그냥 모자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조만간 머리를 심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첫정이란 게 참 무서운 게 당시에는 헤어질 것처럼 화가 나더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 용서가 되더군요. 그 남자는 저를 끔찍하게 이뻐해주고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라는 게 걸림돌이네요. 물론 전 괜찮습니다. 역시 부모님이 걸려요. 오빠가 동안이기는 해도 그 차이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아직 아빤 모르시고 엄마만 8살 위라고 알고 계십니다. 대머리와 나이차 때문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게 될 거고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겠죠. 그럼 저와 갈등이 빚어질 테고요. 일단은 그냥 조심스레 예쁘게 만나고는 있지만 좀 걱정이 되네요. 저희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